자, 이번에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 C국은 또 새로운 나라가 나왔어. A국 말고 B국 말고 C국은 실업자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자의, 자, 이게 기준이야. 학력에 따라 특별 취업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대. 차등. 이 지원금을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분배해야 된다는 입장. 첫 번째 1번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된다. 두 번째 저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인은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이거는 제시문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야. 문제 1번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다 쓰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시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시문과 자료의 관계를 아까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쓰면 되고요. 맨날 얘기하지만 제시문, 자료, 요 내용, 네. 범위 안에서 쓰도록 해. 확대하지 말고 절대로, 알았지? 네. 딱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하면 돼. 자, 그러면 3번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배분이 효과적인지 아까 제시문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제시문 한번 볼까? 1번, 3번 제시문이 있고요. 2번, 4번 제시문이 있지. 제시문을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야. 기억해봐. 1, 3번 뭐라고? 능력주의 한계.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 정리해놓으면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내 답에 집중할 수 있어. 알았니? 불평등이고 역기능이라고 얘기했어. 역기능. 우리가 정리한 것. 2, 4번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능력주의, 즉 기능주의에 대한 역할을 주목했단 말이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제 1의 제시문에 관련된 거고, 문제 2의 자료를 본다면 자료 1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네. 자, 자료 1에서는 B국가의 경제적인 어떤 상대적 우위를 얘기했고, A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다고 차이를 보이는 거지. 경제지표의 차이. 그리고 자료 2번에서는 우리가 자료 2-2라고 2-2인데 여기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그 다음에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회적 전체 불안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A국과 B국의 차이는 미안해, 이렇게 할게. A국이 우월한 건 자료 2고요. B국이 우월한 건 자료 1이야. 이렇게 하면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됐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제시문 2, 4, 제시문 1, 3 이렇게 나눴어.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까를 따져보면 제시문 2, 4 같은 경우에는 기능주의잖아. 기능주의. 네. 역할하고 기능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재취업에 관련된 건데, 자, 생각해봐. 고학력자한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저학력자에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효율적 측면에서 본다면 고학력자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고학력자에 대한 투자는 2, 4번이 돼야 되겠다. 2, 4번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리고 자료 1을 쓰면 되겠어. 네. 정말 간단해졌잖아, 그지? 만약에 저학력자, 저학력자를 왜 써요? 그랬더니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하잖아, 그럼. 그러면 저학력자 위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시문 1, 3번이고 자료 2번이다. 여기서 사회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경제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고학력 실업자한테 더 많이 배분하는 게 옳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자료는 이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알았어? 네. 그 필요한 부분. 뭐 예를 들면 자료 1을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사회 안정 이런 거 떠들 필요 없어. 경제 지표 관련된 거야. 그다음에 지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 재취업 지원금은 정부 예산이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또 동일하게 쓰면서 결과가 좋아야 돼. 즉 사회 전체의 경제적인 측면,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 기여가 큰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고학력 실업자에게 취업 지원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R&D 같은 경우 R&D 미안해. 연구개발 투자 비율 이것도 저학력보다는 고학력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연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는 거니까, 그지? 저학력자한테 R&D를 쓸 필요는 없고 쓸 수도 없잖아. 그럼 당연히 고학력자한테 쓰는 거야. 그럼 그 R&D가 끼치는 영향이 뭐라 할 수 할까? 뭐 예를 들면 혁신 기업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국민소득의 증가라든지 그렇다면 같은 예산이라면 고학력자를 쓰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 나온 재심은 2, 4번과 자료 1을 통해서 취업지원금의 효율적 배분은 고학력자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 반대의 경우는 저학력자가 되겠지. 사회 안정적인 측면, 불평등의 해소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 경제 성장보다 그게 낫다. 즉 간단하게 해볼까? 능력주의를 지원하는 건 경제 성장처럼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이고 여기 나온 1, 3번처럼 저학력자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 즉 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 최소한의 주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야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 안목에서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라는 건 어떤 일부 구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형평성에 맞다, 공정성에 맞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안전망에 맞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국가가 예를 들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 중이야. 그리고 잘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주춤해진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위해서라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럼 논리가 뭐야?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때 가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여기 3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